매경입니다. 사설이고요. 강제징용, 굴욕 외교, 선동전의 김능환 판결 문제점부터 직시하라. 제가 지금 저기 모아놨는 것 중에서 막 귀찮아가지고 안 꺼내놨는데, 매일경제가 2019년에 반일 정신병 선동이 온 나라를 휘감을 때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찾아보면은 재밌는 것들이 나올 건데요. 국민들이 지금 뭐 슬램덩크다, 일본 간다, 하이볼 마시자라고 막 까불어 쌓고 있습니다만, 국민들의 위선도 치가 떨립니다만은 우리 언론들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경제, 한일화의 무드에서 다시 주목받는 한국화, 그림 두 거장, 외색, 일본색 화가 비난받았던 박생광, 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그림 배우면서 영향을 받았지만은 해방 후에 자신만의 작품 세계 발전, 태권도 마찬가지죠. 가라데에서 영향을 결정적으로 받았는데 한국형으로 점차 만들어진 전통을 새로운 전통화해 나가는 것이죠. 미술시장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광통교 서화사에서 백화점 갤러리까지라는 부제입니다. 서양화 전시회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국립박물관이 우리 경주가 1호죠. 여기 가까운 데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떨어진 데로 옮겼는데요. 전국체전도 일제시대 때 처음 만들어졌죠. 스포츠, 예술, 상하수도, 사회 인프라, 반상의 법도, 계급차별 철폐, 이런 것들 다. 이 책은 그런 걸 의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만은, 근대화 과정에서 예술이라든지, 그걸 어떻게 사람들이 인식하는지, 그 다음에 그 값어치, 가격이 어떻게 매겨질 수 있는지, 가격이 곧 그것에 임한 사람의 인격입니다. 인권입니다. 인권. 몸값이 높아지면서 인권이 신장이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남자들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숫자가 팍 줄어들고, 또 콘돔을 통해 가지고 임신을 보류하거나 피할 수 있고, 노동력이 필요하고, 또 지능이 발달되면서 또 산업화를 이루니까 삽질로 먹고 사는 세상이 아니죠. 지능으로, 지식 기반의 사회가 되니까 여성들의 인권이 신장이 되는 것이지, 82년생 김지영 영화 본다고 인권이 신장되는 게 아닌 거죠. 그렇듯이 이러한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들에 대한 우리가 존중, 그 가치 알아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경제력이 향상이 되면서 민주제도라고 하는 정치제도 마찬가지죠. 먹고 살만 하면서 중산층 볼륨이 높아지니까, 야, 이번 주에 영화 보러 가자. 갤러리 어딨노? 가는 거죠. 당장 내일 먹고 살 일이 없는데 영화가 무슨 영화겠습니까? 비디오도 못 보는 거죠. 비디오도 못 봅니다. 스포츠하러 다닐 새가 어디 있고, 관람하러 다닐 새가 어디 있습니까? 돈 벌어야 되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애 찡찡거리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남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다른 세상, 딴 세상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예술가들도 존중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드디어 전국의 골동상 추이, 1910년부터 1913년까지 표 2- 이렇게 나와 있는데 쭉 늘고 있습니다. 경기도 충북, 충남, 전북, 뭐 함남, 함북, 강원, 평남 이쪽 오는데요. 쫙 늘고 있습니다. 골동상들이. 예, 그 물건을 알아보고, 아, 저거 우리 집에도 저거 도자기 하나 갖다 놔보자. 이런 거잖아요. 갖다 놔보자. 그냥 음식 담아 먹는 그릇인데, 아니다. 와, 잘 만들었네. 어머야, 예쁘네. 하면서 갖다 놓을 수 있는, 예, 그런 이제 심성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골동상 늘어나는 숫자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왕가 박물관과 일본인 상인의 커넥션, 그들만의 리그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골동품이다. 예술적인 가치가 있어 보인다. 양반들의 장롱 속에만 있는 거죠. 때때로 꺼내가지고, 딱다가,
잠깐 들러도 되겠습니까? 하니 잠깐 이러면서 보자기사가 장롱에 넣고 탁 닫아버리고 하는 그런 우리 사극에서 볼 수 있는 풍경들이죠. 지만 보는 겁니다. 지만. 근데 그걸 공적인 영역으로 꺼내가지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우와 하고 이제 감상할 수 있는 거죠. 고려 청자의 대체제, 조선 백자의 발견, 발견에다가 코테이션을 따놓고 있습니다. 발견. 여기 작가는 왜 발견에다가 강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해석해 보건데 발견할 수 있는 눈이 따로 있는 거죠. 발견할 수 있는 눈이 따로 있습니다. 아까 제 제자하고 대화를 제가 좀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학과입니다. 사학과. 사학과는요. 어김없이 대체로 사학과가 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봅니다. 자꾸 거기에 이제 근대사까지 이제 오게 되면은 정치적인 교수 본인의 입장이 싹 들어가요. 아까 그 학생도 그런 이야기 해요. 싹 들어갑니다. 사상 주입이 정교조교사만 하는 게 아니라 강단에서도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사학과가 사악한 과 행동을 줄곧 하기 일수인데 여기 제가 발견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서 아까 그 제자하고 그런 말 했습니다. 후쿠자와 유키치가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때문에 거의 꽂혀 있어가지고 후쿠시마가 튀어나왔는데 후쿠자와 유키치가 그랬잖아요. 근대화를 한창 일고 갈 때 영국에 있는 항공모함이다 뭐 이런 게 일본에 바로 갖다 놓으면 안 되냐는 말에 질문에 그걸 하려면은 그걸 운용할 수 있는 또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수많은 하위 인프라가 있어야 된다. 온 나라가 한꺼번에 개혁이 돼야 그런 걸 운용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문명론인가요?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제네시스, 한국인들도 그 기능 다 사용 못 하잖아요. 뭐 저는 별 필요 없는 기능도 좀 많다고 봅니다만 그걸 지금 콩고 공화국에 가가지고 있는 아프리카 시골 부족민에게 갖다 주면은 가능키는 하겠습니까? 돼지 목걸이에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죠. 근데 이걸 발견한다는 것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발견. 그 예술가들의 가치를 존중하게 되는 것이죠, 역시.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일본으로 넘어갔던 김존의 이삼평 뭐 이러한 도공들이 거기에서 극진한 대우를 받으니까 안 넘어오는 겁니다. 조선에 가면은 거지 취급받고 말이죠. 늘 착취당하고. 야, 만들어내. 그런 거니까. 김규진이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을 일본인이 구입한 사례 1922년 2월부터 쫙 목록이 나오고요. 청탁자, 금강산, 온정리, 석공, 스즈키, 긴지, 오사카 사람 호리베 료시치, 금강산, 석공, 스즈키, 긴지. 스즈키, 긴지가 많이 샀나 봐요. 오사카 사람 호리베 료시치, 나카무라, 이타바시, 오카노, 사법 대신, 야마기시, 호리가 염장회사 직원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그냥 일본인 서너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평양 기무라, 일본 황실에서 매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작품을 알아보고 그걸 구입하는 겁니다. 이 김규진이라고 하는 예술가는 당연히 대우를 받는 거죠. 작품값 25원부터 해서 쭉 내려다 180원, 1700원까지 있습니다. 1700원까지 있습니다. 식민지 한국에 사는 일본인의 중간층은 식민 통치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조선 총독부 등의 관공서에서 일하거나 조선은행, 식산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종사하거나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교수로 재직하거나 전문직으로 통했던 의사와 변호사로 일했다. 일본에서는 미천한 신분이었다가 일확천금을 노리고 건너온 조선에서 벼락 성공한 사업가들도 있었다.
1920년대 중산층이 어느 정도로 두터워졌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를 찾기가 쉽지 않다. 그래도 미술 시장에서 유의미한 수요자로서 중상류층의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들은 있다. 방금 읽어드린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민지 한국에서 대표적인 중상류층 직업군이었던 의사, 교수, 고등관료 등의 수치 변화를 보는 것이다. 문재인 씨 아버지도 공무원 간부였던 겁니다. 여기는 공인된 8개 교육기관, 그런 자료들도 함께 소개를 하고 있고요. 미술품, 투자 대상이 된다. 한국에서는 투기 대상. 물론 저는 예를 들어서 출판 기념회다 또는 경조사도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자금 세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축의금 형태로. 아니 뭐 흔적이 안 남으니까 영수증이 있습니까? 망한 게 뭐가 있습니까? 기록 안 남겨버려도 되죠, 뭐. 네? 특히나 예를 들어서 공무원 국장급 되는데 자식 치운다, 자식 결혼시킨다. 토건업자들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미술품도 그런 세탁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죠. 근데 어쨌든 투자 대상이 된다는 챕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굴암이라고 하는 것을 조선 사람들은 미적인 어떤 가치가 있는, 보존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우체부가 우연히 발견한 거죠. 여기 보면 결정적인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 책은 예전에 제가 아마 유튜브에서 제 채널에서 소개를 했을 건데요. 경성미술고락부 1922년에서 1941년 매출 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922년에서 34년까지는 아주 아랫단에서 쭉 가다가 35년에서 36년 사이 한번 쫙 갑자기 올라갑니다. 쫙 갑자기 올라갔다가 38년에서 쭉 떨어집니다. 매출 추이가. 38년에서 떨어진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추측한데 중일전쟁 당시인가? 중일전쟁? 그래서 모든 국력을 거기에 결집시킬 그때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내 39년부터 41년까지는 완전하게 금액, 여기 금액에 세로 그래프에서 금액 40만 원으로 되어 있는 숫자까지 거의 도달할 때까지 완전하게 치솟아 올라갑니다. 완전하게. 이렇습니다. 안 그랬다라면 한낱 그냥 그림 그리는 미천한 사람들, 이제 이렇게 성장했던 것이죠. 한일 화해 무드에서 다시 주목받는 한국화 두 거장이라는 대목에서 제가 저 책을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